자, 이번에는 재고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모델링을 한번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고관리 시스템은 시스템 상황 분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재고관리 시스템이다. 여기서는 크게 입고관리, 출고관리, 현황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고관리는 참고로 상품이 입고된 상품을 현황관리에 추가한다. 현황관리라고 있어요. 현황관리에 추가한다. 참고로 입고된 상품을 현황관리에 추가한다. 또 입고는 납품업체로부터 새로운 상품을 입고받거나 고객이 반품한 거. 입고예요. 우리 회사로 입고하는 게 내가 어떠한 A라는 제품을 팔았는데 이게 모질라서 A라는 제품을 그 회사에 만드는 회사에 주문을 해서 가져오는 게 우리 그 창고에 입고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팔았는데 고객이 맞지 않는다고 반품을 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우리 회사로 입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는 두 가지가 있고, 입출구 담당자는 또는 불량품은 나갈 수가 있어요. 반품하는 거. 그죠? 참고로 20개가 들어왔는데 이걸 검사해서 해보니까 3개가 불량품이나 3개는 다시 나가야 되죠. 그죠? 그거는 뭐냐, 이제는 출고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창고에서 출고된 상품을, 출고 관리라는 거는 창고에서 출고된 상품을 현황 관리에서 제외라 하는 게 뭐냐면 현황 관리에서 빼줘야 되는 거죠. 현황 관리라는 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홈쇼핑 사이트에 가보면 현재 물건이 10개가 있다. 실시간으로 내가 5개를 사면 그 10개가 5개로 줄어들죠. 그리고 이거를 말해요. 현황 관리에서 제외라는 소리는 5개를 빼는 거를 말하는 거고, 또 출고는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발주, 고객이 10개를 주문해서 10개를 이제 운송해 줘야 되잖아요. 나가는 거. 또는 판매하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체로 반납하는 거. 그죠? 유통기한이 다 지나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반납하는 거. 그래서 요게 또 출고 나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황관리. 현황관리는 입출고된 현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업데이트하는 기능이다. 인터넷 쇼핑몰에 업데이트하는 기능. 이러한 입출고 담당자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입출고 담당하고 현황관리 담당자가 있는 현황관리 담당자는 재고의 현황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품 또는 입출고 담당자는 납품업체에 주문 혹은 반품을 요청하고, 주문해서 10개가 들어왔는데 3개가 불량이면은 10개가 들어와서 3개가 불량이면 7개를 내가 입고시키고 3개는 반품을 하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쇼핑몰에 업데이트 시킴으로써 실시간적으로 쇼핑몰 시스템이 그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쇼핑몰 시스템하고 재고관리 시스템은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 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단계로 액터 식별을 해야겠죠. 그 액터 식별에는 입출고 담당자가 있고 현황관리 담당자가 있고 외부 시스템. 왜 쇼핑몰 시스템이 필요해요? 현재의 현황을 그쪽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외부에 있는 쇼핑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입출고 담당자, 현황관리 담당자, 쇼핑몰 시스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고관리 시스템과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연동이 되는 또 다른 시스템, 쇼핑몰 시스템은 우리가 액터로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액터들을 입출고 담당자, 현황관리 담당자, 쇼핑몰 시스템 이렇게 액터를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스케이스 식별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유스케이스를 찾을 때는 사용자가 입출고 담당자가 있고 현황관리 담당자가 있고 또는 쇼핑몰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어떤 거를 하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신제품을 이 납품업체의 제품을 입고 기능.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신제품 입고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고객이 반품하는
고객 반품 입고, 그 다음에 납품업체 반품 출고. 상품이 나가는 거죠. 무조건 상품이 나가는 거니까 나가는 거는 상품 출고로 하고, 업체 반품해서 나가는 출고가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현황 조회에 라는 기능이 있죠. 현황 조회 통계. 그 다음에 현황을 등록시키겠죠. 현황을 다 이거는 현황 등록은 우리가 이런 입출고에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현황에 등록이 되겠죠. 그죠? 자동으로 현황에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납품업체에 주문하는 기능이 있고, 현황 반영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와 같은 유스 케이스 8개를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럼 이런 6케이스를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액터와 유스 케이스 관계, 유스 케이스와 유스 케이스 관계, 그 다음에 전체를 따로따로 해서 하나를 합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제가 그 예제에서는 깨비 책방에서는 하나씩 해줬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입출고 담당자가 신제품 입고, 고객 반품 입고, 업체 반품, 상품 출고. 요게 입출고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입출고. 신제품을 입고시키고, 고객 반품을 또 우리 회사로 입고시키고, 업체 반품을 입고시키고, 그 다음에 출고 나가는 거. 출고는 뭐가 있어요? 고객이 신청한 거를 고객한테 배송하려니까 제 창고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그 개수만큼 상품 출고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현황 등록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동시에. 실시간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현황 등록과 인크루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황 관리 담당자는 무엇을 하냐? 현황 관리, 현황 조회. 그 다음에 이 현황 관리 담당자는 이 현황을 조회하다 보면 어떤 제품이 떨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빨리 납품업체에 주문해야 되죠? 주문을 합쳐야 되고, 현황 반영을 해야 돼요. 그 현황 반영은 이 쇼핑몰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현황이 반영이 되면 자동적으로 쇼핑몰 시스템에 업데이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제어 관리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요게 바로 뭐예요? 잘못했네요. 여기까지 가야 되네. 여기까지가 뭐예요? 유스케이스 재고 관리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명세서 나오죠. 신제품 입고에 대해서 명세서를 한번 볼까요? 신제품 입고에 대해서 명세서를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시퀀스랑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작성하기 위해서 이 신제품 입고에 대한 유스케이스의 명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정상으로 납품업체에 제품 입고를 요구하고, 주문한 제품이 확인한지 보고, 제품 상태 파악하고, 제품을 입고하고, 그 목록을 현황관리 담당자한테 알린다. 알린다는 소리는 말로 알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현황관리 담당자 그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하는 거는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델링을 뭐 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다. 이거를 모델링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선택 흐름.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면, 아까 여기서 뭐라 했어요? 제품한 주문이 맞는지 정상적인지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자가 발생하면 현황관리 담당자에게 하자를 알리고 반품한다. 현황관리 담당자에게 빼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반품을 한다. 이렇게 명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고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홈쇼핑.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홈쇼핑은 고객이
상품 상태를 확인하고 상품을 주문하는 거죠. 그래서 또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고객은. 그다음에 홈쇼핑에는 이렇게 고객이 있고 판매원이 있어요. 판매원은 제품 상태를 확인한 후 판매하고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접수한다. 이게 판매원이 하는 거고, 또는 배송 직원이 있네요. 주문을 확인하고 상품을 배송한다. 관리자는 적립 포인트를 관리한다. 이렇게 상황 분석이 주어졌다 가정하고 모델링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이걸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 만들어내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작성한 거를 갖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응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모델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다음 보면 액터가 고객, 판매원, 배송 직원, 관리자 이렇게 액터를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액터를 만들었으니까 각각 액터들이 무엇을 유스케이스와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유스케이스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유스케이스를 찾아보면 재고 확인, 주문 확인, 포인트 관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고객은 재고 확인, 주문, 포인트 관리 할 수 있고, 고객은 판매원은 재고를 확인하고 주문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배송 직원은 주문을 확인해서 배송 직원하고, 관리자 역시 포인트 관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고객도 포인트 관리를 하고 관리자도 포인트 관리를 하고, 고객이 재고 관리도 하고 판매원도 재고 확인을 하고 중복되죠. 이런 것들을 각각 액터마다 이렇게 유스케이스를 연결을 시켜줘요. 이게 연결을 시켜주면 여기서는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관계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가정하고 연결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고객과 판매원은 재고 관리를 할 수 있고, 고객은 주문할 수 있고,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판매원은 주문, 배송 직원은 주문 확인, 관리자는 포인트 관리 및 적립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액터와 유스케이스의 관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 시스템을 그리면 고객이 재고 확인, 주문, 포인트 관리, 판매원은 재고 확인, 주문하는 거, 배송 직원은 주문 확인, 관리자는 포인트 관리. 아까 중복된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방금 앞에서 여기서 상황 분석에서 고객이 무엇을 하고 판매원이 무엇을 하고 배송 직원이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홈쇼핑은 좀 이해가 되겠지만 다른 시스템을 한다, 한국 예약 시스템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한국 예약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요 상황 분석, 요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이러한 상황 분석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것에 한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무슨 기능을 추가하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홈쇼핑의 완벽한 상황 분석에 대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제에서만 요것만 갖고 해보자. 그래서 요것만 갖고 해보니까 액터들이 만들어지고 유스케이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유스케이스 액터와 유스케이스를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각각 고객들이 무엇을 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그램들, 그 유스케이스와 액터 관계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홈쇼핑의 완벽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예제를 갖고 가장 적합한 다이어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쇼핑에 대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ATM기에 대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ATM기는 누가 필요해요? 은행 고객이 필요하죠? 고객이. 여러분들이 ATM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 사람들,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가 빠졌네. ATM기에 관리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관리자가 돈이 없거나 또는 돈이 많으면 돈을 교환하거나 이런 걸 하겠죠. 자, 은행 고객은 뭘 해요? 현금을 인출하고 잔액 확인, 그 다음에 입금 또는 수표 입금, 또 신용카드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런 5가지 기능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ATM 관리자는 부족한 현금을 보충하고 도난 신고 등의 이유로 인해 기기 내부로 카드 또는 수표를 회수. 수표 회수라는 것은 도난당한 수표를 넣었을 때 이를 ATM기가 먹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수거하고 하는 관리자의 액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ATM기는 필요해요. 그러면 액터를 봅시다. 액터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은행 고객과 관리자 두 사람이 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액터와 은행 고객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현금 인출, 잔액 확인, 입금, 수표 입금, 신용카드, 현금 보충, 카드 회수, 수표 회수. 여기서 ATM기의 액터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은행 고객하고 관리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은행 고객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죠? 현금 인출. 잔액 확인도 누가 해요? 고객이 하겠죠. 고객이. 요거는 글씨 쓰기가 참 어렵네요. 고객, 현금 입금도 하고 수표 입금도 하고 신용카드도 하고. 그러면 현금 보충은 누가 해요? 관리자가 하죠. 관리자. 이 세 개는 관리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TM기는 다 끝난 거예요. 봅시다. 액터와 관리자가 하는 일. 현금 인출, 잔액 확인, 입금, 수표 입금, 신용카드. 요걸 하는 거죠. 관리자는 현금 보충, 카드 회수, 수표 회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이어그램은 그대로예요. 그래 보면 이런 일이 되죠. 인출, 잔액 확인, 현금 입금, 신용카드. 만일에 여러분 중에 아니 앞에서 배웠는데 현금 입금은 카드 넣고 카드 넣으면 되겠죠? 네,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잔액 확인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비밀번호 눌러야죠. 그럼 어떤 학생은 비밀번호 눌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인크루드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비밀번호를 반드시 현금 인출할 때는 뭐를 해요? 현금 인출도 인크루드가 되겠죠? 현금 인출해서 비밀번호 누르는 거. 그러면 인크루드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잔액 확인, 현금 인출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뭘로 들어가요? 인크루드 해가지고 비밀번호 입력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많은 그 키가 있으니까 이런 거 생략했는데 이렇게 해서 더 그려도 됩니다. 현금 입금도 마찬가지, 수표 입금도 마찬가지,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배웠는데 어떠한 거를 하면 이 카드를 입력하면 외부에 있는 카드 승인 시스템이 있어서 이 카드가 올바른 건지 안 올바른 건지 알겠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카드 승인 시스템을 해서 야하고 또 연결해 주면 돼요. 할 때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입력할 때 어디로 가냐? 하나씩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카드 승인이라는 게 있어서 승인이 있어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신용카드도 카드 승인, 입금도 요것도 잔액 확인도 카드 승인, 현금 인출 카드 승인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생략하고 중요한 키포인트만 지금
이용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습니다. 다음은 ATM기를 했죠. 이번에는 다른 예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영화 티켓 영화 티켓 구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영화 그 티켓 구매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인터넷에서 예매한다.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한다. 현장 직원에게 바로 구입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티켓은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모든 구입이 가능하고 티켓은 정기권에서 티켓이 있고 정기권은 현장 직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현장 직원에서만. 그래서 요거를 액터를 찾아봅시다. 이 액터를 키오스크 여러분 잘 알죠? 키오스크가 뭐예요? 요즘 나오는 영화 예매할 때 키오스크 그 보드판을 이용해서 예매를 하죠. 또는 예매권을 또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딸하고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들 먹는 거 뭐 있죠? 요즘은 그 햄버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음료수 뭐 사러 갈 때 하는 근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한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음식을 주문을 하죠.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서 내가 카드를 넣고 주문을 하면 이게 어디로 가요? 그 판매대에 있는 그 모니터에 떠요. 뭘 주문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키오스크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말한 게 우리 자녀들이 공차를 애들이 요즘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공차를 항상 갈 때 이 키오스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 햄버거 가게 이런 데 가도 영화 가도 다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티켓은 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애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영화 티켓 구매에 대해서 이제 액터를 식별해 봅시다. 자, 액터는 키오스크, 그죠? 직원, 그죠? 신용카드 서비스 관리자 이렇게 됩니다. 키오스크, 여기 뭐가 빠졌어요? 여기 없네요. 누가 없어요? 고객이 없네. 고객. 그죠? 여기 있네. 고객은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우리는 지금 키오스크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한 키오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해요? 영화 티켓 구매하는 시스템. 요 안내 데스크에서 요 직원이 팔잖아요. 그죠? 요 모니터에 있는 거를 개발하는 거예요. 키오스크를 개발하는 것도 틀려요. 개발된 키오스크를 가지고 이 영화를 티켓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액터를 될 수가 없어요. 뺐어요. 그죠? 그래서 키오스크로 요 시스템에서 구입을 하고 또는 내가 직접 가가지고 이 직원한테 이야기하면 직원이 그 시스템에서 티켓을 구매를 해주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관리자가 있겠고 이렇게까지 4개의 액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유스케이스 식별을 해볼까요? 자, 유스케이스 티켓 구매 아까 뭐라 했어요? 티켓 구입이 있고 누가 구입해요? 누가 구입할까요? 누가 구입한다 했어요? 키오스크가 구입한다고 그랬죠? 고객이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티켓은 키오스크가 구입하고 또는 누가 구입해요? 직원이 구입하죠. 직원이 티켓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기권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정기권 여기 있잖아요. 정기권은 현장 직원에게서만 구입 가능하니까 직원이 구입하는 거죠. 직원이 지금 티켓은 키오스크 직원, 정기권은 직원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결제는 신용카드 서비스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매출 조회는 관리자가 하겠죠. 매출 조회. 그래서 얼마큼 나갔는지 조회하는 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럼 뭘 해야 돼요? 액터를 식별하고
유스 케이스를 식별했어요. 그러면 액터와 유스 케이스 관계를 그려야겠죠. 쉽죠? 티켓은 키오스크와 직원, 정기권은 직원, 결제는 신용카드 서비스, 매출 조회는 관리자.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키오스크는 티켓 구입, 키오스크를 통해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직원을 통해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직원을 통해서 정기권을 구입할 수 있다. 정기권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외국은 굉장히 이게 미국 같은 데는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뭐냐면 우리는 영화 편당 얼마씩 주고 영화를 보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정기권을 살 수가 있어요. 정기권을 사면 얼마를 내면 하루에 그 부근에 있는 또는 모든 영화 거기 연결되어 있는 영화를 한 편을 볼 수 있어요. 하루에. 그래서 하루에 한 편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또는 하루에 두 편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상영관에서 그렇게 내가 1년권을 꺼내서 뭐 일주일에 한 편씩 볼 수 있다던가 이렇게 해서 정기권을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정기권을 했고 신용카드 서비스를 통해 결제할 수 있고 관리자는 매출을 조회할 수 있다. 키오스크 티켓 구매, 직원 티켓 구매, 정기권 구매, 신용카드 서비스 결제, 관리자는 매출 조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구해야 되는데 결제가 있네. 결제는 어디를 통해요? 뭐를 해야 결제가 돼요? 티켓 구매와 정기권 구매할 때 이걸 구매할 때 결제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뭘 했어요? 액터와 유스 케이스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액터와 유스 케이스. 그러면 지금은 유스 케이스와 유스 케이스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 인크루드냐 익스텐드냐 같은 걸로 하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요거는 구매할 때 결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요 결제는 인크루드다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인크루드로 가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티켓 구입을 하거나 정기권 구입을 할 때는 결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결제는 인크루드다. 인크루드 배웠죠? 그래서 익스텐드는 하나씩 선택.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익스텐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제할 때 그럼 결제는 뭐로 수령하냐? 익스텐드는 거꾸로 들어오죠. 익스텐드는 내가 신용카드로 하냐? 그죠? 신용카드로 하냐? 아니면 뭘로 해요? 포인트로 하냐? 요거는 익스텐드죠. 익스텐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익스텐드, 인크루드, 결제는 많이 배웠잖아요.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들 이제 알 수 있어야죠. 결제는 나중에 내가 신용카드로 하든지 포인트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다. 그러면 익스텐드로 하는 거고. 반드시 결제는 티켓 구입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결제를 하려면 이게 어디로 이어진다고 아까 앞에서 보았던 신용카드 서비스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신용카드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진짜 그 영화 티켓 구매라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키오스크가 티켓 구매하고 직원은 티켓 구매, 정기권 구매 요거를 하려면 반드시 인크루드 결제를 해야 되고 결제는 신용카드 서비스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관리자는 매출이 얼마나 돼 있는지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매출 조회 또는 현황 조회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얼마나 들어왔고 매출이 얼마나 됐고 또 매월 그 현황 통계 같은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키오스크는 뭐라고요? 고객이 없는 이유가 키오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티켓을 구입한다. 그리고 키오스크를 구현을 하겠다 그러면 키오스크를 다시 또 이제 개발하면 돼요. 좀 우리는 키오스크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개발했다고? 영화 티켓 매매 시스템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키오스크를 이용한 직원과 키오스크, 그 다음에 관리자, 신용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티켓 구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